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2월 5일 일주일간의 매드팩토 주가에 위치하고 12월 달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주린 이분들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요. 현재 참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형성하고 있지요. 2731포인트나 됩니다. 그동안의 매드팩토는 잘 주가가 형성돼서 오르고 9월 이후부터는 박스권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잘 확인해 보면은 저점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고점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점들이 낮아지고 저점은 이와 같이 형성이 되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 선들이 이와 같이 마주치게 되겠죠. 그러면 매드팩토에 대한, 특히 벡토서팁이죠.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나빠지게 되면은 그 만나는 점에서 주가는 흘러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그 내년이라든지 앞으로에 더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곳부터 기간 조정이 거쳤기 때문에 다시금 천천히 우상향으로 갈 소지는 훨씬 더 높은 확률입니다. 그러면 매드팩토에 대해서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12월 들어서 어떤 포인트로 투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매드팩토는 코스닥 150에 신규로 포함이 됩니다. 카카오게임즈, SNS텍, R서포트 그리고 우리의 매드팩토가 신규로 포함이 되고, 그리고 종목 변경은 12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만기인 다음 날인 12월 1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외국인의 지분이 지속 증가할 수도 있고요. 매드팩토의 벡토서팁의 가치로 인해서 외국인이 지속 지분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의 시장에서의 모습을 잘 관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드팩토는 팩자가 잘못됐죠? 매드팩토입니다. 지난 10월 14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한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올 연말까지 미국 식품의약국에 벡토서팁의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서를 내겠다라고 대표는 밝혔습니다. 벡토서팁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에 신약 허가 심사 비용이 면제받고 우선 심사가 신청권이 있고 시판 허가 승인 시에 7년간의 독점적으로 독점권을 인정받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관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무관했으면 좋겠는데 무관하지 않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1일 선물 옵션 만기 다음 날부터 외국인이 지분에 더욱 증가할 것이냐 아니면 블록딜 물량이 나올 수 있느냐도 잘 관찰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인 부분은 현재 3개월째 195,000원을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현재 고점들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 녹색의 처음으로 이렇게 상승하다가 꺾여지고 흘러내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고요. 20만 주 또는 50만 주 정도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서는 24만 주의 양봉의 모습이 나왔고요. 모멘텀 지표들도 이렇게 이격을 줄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드팩토에 대해서 한 주간은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지분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 27일에 7만 5천 주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야금야금 팔고 있는 모습이죠. 요 날에 금융투자는 5,600주 들어왔지만 판 물량이 더 많고요. 보험은 13,000주, 이것까지 하면 16,000주 정도 들어왔는데 매도세가 없는 상황이고요. 투시는 18,000주 들어왔는데 홀라당 다 팔아먹은 상황이고요. 연기금과 함께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드팩토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사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의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가? 7.02%, 142만 6천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요,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4% 정도에서 한때는 5%에서 지난 9월까지, 그리고 4, 5%까지 팔았다가 그 위에 다시 4%, 5%, 6%, 7%까지 지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코스닥 150 지수로 편입되면서 블록딜을 하게 될지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10% 이상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기약을 하면 되겠죠. 어쨌건 12월 달에 매드팩토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포지션으로 투자의 맥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봉과 월봉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의 모습은 10주선을 좀 하향한 모습이고요. 확연하지요. 석 달 동안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와 같이 가로축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요. 저점은 94,000원 정도이고, 고점은 12만원 정도, 때로는 11만원 정도의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내년 정도 초가 되기 전까지는 저점 매수와 11만원, 12만원에서 보유 물량이 한 10% 정도나, 또는 본업이 바쁘신 분들은 내버려 둬도 되시고요. 저점마다 조금 더 잡으셔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12월 달에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줄지, 올해는 연초부터 유상증자 무증으로 인해서 대단한 주가의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최근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기간 조정이 마무리지게 되면은 성장성으로 더욱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분봉의 모습으로 최근 심리, 주가의 위치, 바닥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 여기에 분봉의 10분봉의 모습인데, 이와 같이 보면은 확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인 흐름을 하다가 9월 이후 10월부터는 확연한 또 흐름이 달라졌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저점과 고점은 대략 12만 5천 원 정도에서 고점을 자꾸 두들겨 받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요 정도, 여기가 정확하게 보게 되면 10만 원 아래죠. 10만 원 아래면 얼마 되지 않죠. 10만 원 아래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하고 고점 11만 원대 팔아도 지속적으로 보유의 소량으로 이렇게 매수하고 익절하면서 장기간 동안에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한 종목을 오래 보게 되면 그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겠죠. 욕심만 줄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밑에서 전량 사고 약간 고점에서 전량 팔고 하면 수익률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주린이 분들께서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산수적으로요. 그러나 주식시장은 어느 순간에 어떤 계약건으로 인해 가지고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을 털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확연하게 박스권으로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저점 매수, 고점 일부 익절하면서 지루해하지도 않고 그렇다라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지루함도 없고 수익률도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거양득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10만원 밑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그와 같이 하실 것이고요. 어쨌든 한 주간 지수는 상당히 좋지만은 매드팩토에 대해서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좀 더 기다리시게 되면 역시 더 좋은 앞전의 이와 같은 모습에서 좋은 흐름이 다시금 이곳에서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남은 휴일 일요일도 있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